우리 통계 들어갔죠? 통계. 어떤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시행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잡아요. 그리고 그 사건들의 각각의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네, 안녕하세요. 다시. 우리 통계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81쪽에 2번 문제 같이 볼 건데, 2번에 나와 있는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이게 왜 통계가 됐는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시행에서 81쪽에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다. 그리고 소수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다. 이게 시행이고, 오케이? 지금 2번 던지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이게 시행이고, 여기서 소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사건을 정했지. 사건이 일어난 거야. 어떤 결과가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2번을 던졌는데 소수의 눈이 몇 번 나온다라는 상황은 주지 않았어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죠. 이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하는 걸 이제 이 사건들에 대한 기준으로 정할 거야.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내가 주사위를 2번 던졌으니까 나올 수 있는 횟수는 몇 번이 있는 거야? 응?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횟수는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겠지. 그지?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0이나 1과 2와 같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확률 변수. 다시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 소수의 눈이 나와.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뭔가 완성되지 않은 거야.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소수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 소수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 소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걸 여기 나와 있는 저 2가지 이 시행과 사건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응? 그게 이제 확률 변수를 정하는 거야. 물론 문제에서 확률 변수가 어떤 걸 확률 변수로 해라 라고 하는 건 정해줄 겁니다.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확률 변수 x를 0이다, 1이다, 2다 라고 이렇게 잡아줄 거란 말이죠. 지금처럼 0, 1, 2와 같은 이런 끊어지는 숫자들, 횟수가 0번, 1번, 2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이제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요놈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나와요. 그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걸로 의미하냐면 어떤 길이를 의미해. 길이. 우리가 여기에서 광명의 이 철산으로부터 여러분들 집까지의 거리를 정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거리라고 하는 건 0부터 뭐 여기가 집인 사람이 있더라면 0을 기준으로 해서 킬로미터 단위로 잡았을 때 0km로부터 뭐 1km 사이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km부터 2km 사이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표현하는 건 정확하게 뭐 1500m, 1.5km 떨어진 사람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구간으로밖에.
범위로. 왜냐하면 거리라고 하는 건 연속적이라 연속적인 그 값을 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범위로밖에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는 0이다, 1이다, 2다, 뭐 마이너스 1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숫자로 표현이 가능한 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할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범위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범위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대표적인 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길이와 같은 것, 아니면 질량, 다른 말로 하면 무게, 아니면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정할 때 그들에 대한 그 변수의 값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범위로밖에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쟤네들을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통계 이야기는 이산 확률 분포. 이 이산 확률 변수가 대상이 되는 통계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똑같은 상황에서 연속 확률 변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연속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산 확률 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독립 시행을 기준으로 하는 이항 분포라는 게 있고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전체 자연현상, 사회현상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정규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흐름이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이산 확률 분포를 이야기하고, 이산 확률 분포 다음에 이항 분포 이야기까지 연결시키는 게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이 단원이고, 두 번째 거는 연속 확률 변수를 갖고 이야기하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마지막을 정규 분포로 마무리할 겁니다. 여기 두 가지의 이야기를 크게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야. 통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확률 분포입니다. 같은 말이야. 이 안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산, 연속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산속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항 분포,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흐름은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산 확률 변수는 지금처럼 0이나 1이나 2와 같은 확률 변수의 값을 갖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들을 가지고 뭔가 확률 분포를 표현해야 되는데, 확률 분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가장 흔한 방법은 확률 분포를 표로 만든 확률 분포 표라는 걸 만들 거야.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확률 값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확률 변수 x가 0일 때 소수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니? 소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와?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그 안에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다 얘네들은 소수의 눈이 나오면 안 돼. 그럼 얘네들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돼? 처음에도 안 나오고 두 번째도 안 나온 거니까 얘는 4분의 1의 확률을 갖겠죠. 그지? 자, 두 번째는 한 번 나오는 건 어때? 한 번 나오는 건 자, 처음에 소수가 나와, 두 번째 소수가 안 나와. 처음에 소수가 안 나오고 두 번째 소수가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 4분의 1, 4분의 1. 얘는 2분의 1이 되겠는데? 소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 소수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소수가 두 번 다 나올 확률은? 첫 번째도 소수가 나오고 두 번째도 소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겠죠. 제가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곱셈 정리 풀듯이 여기 확률 값들을 구했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독립시행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확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해도 되죠? 두 번 중에 소수가 한 번도 안 나왔어.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4분의 1 나와. 그리고 두 번 중에 한 번 소수가 나온 거야. 소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소수가 안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해도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의 경우도 얘는 두 번 다 소수가 나와. 소수가 나오는 게 두 번이니까 얘도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겠지. 그지? 그리고 요 놈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지금 제가 써놓은 이 노란색 과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x가 x일 때 2c x 2분의 1의 x승 2분의 1의 2 빼기 x승. 여기서 이 x는 0과 1과 2가 가능합니다 라고 쓰면 얘를 갖다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기 x 대신에 0 대입하면 첫 번째 확률, 1 대입하면 두 번째 확률, 3 대입하면 세 번째 확률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의 어떤 함수 형태로 표현한 걸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오케이.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이런 걸 우리가 확률 분포라 그래. 확률 분포. 그리고 확률 분포를 하나의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걸 확률 질량 함수. 그리고 저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분포를 가지고 하나의 표를 만들겠죠. 네, 표를 만듭니다. 표를 만드는 건 일단 확률 변수 잡아주고, 그 확률 변수 x가 x라는 값을 가질 때, 자, 0 가질 수 있고 1 가질 수 있고 2 가질 수 있죠. 0일 때 확률 4분의 1 나왔고, 1일 때 확률 2분의 1 나왔고, 2일 때 확률 4분의 1 나왔잖아. 이들 다 합치면 그죠? 1이 되는 겁니다. 이걸 확률 분포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여기서 원하는 것들이 이런 거였잖아. 확률 x가 가질 수 있는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가, 0하고 1하고 2다. 0일 때의 확률,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을 써라. 그래, 얘네들을 표로 만들어라. 함수로,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든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응? 다 한 거지? 자, 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번. 1번에 나와 있는 건 이상 확률 변수가 뭐냐? 그지? 이상 확률 변수는 어떻게 표현돼야 된다? 범위가 아니라 어떤 하나, 둘, 셋,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야. 어느 미술관의 하루 입장객 수. 얘네들은 그 숫자를 말할 수 있죠. 기억. 니은 한 개 정도를 100번 눌러서 뒷면이 나오는 횟수 0부터 100까지의 숫자들이 나올 수 있겠죠. 니은 가능합니다. 디귿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의 수명. 이 수명은 시간으로 표시하겠지. 그 시간은 범위로밖에 표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연속 확률 변수야. 리을 객관식 30개의 답을 임의로 적을 때 마친 문제의 수.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상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 보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0, 1, 2, 3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들에 대한 확률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4분의 1 a 그 다음에 4분의 1 8분의 3 1.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확률 분포 표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값은 첫 번째 A를 구하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 분포 표는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들을 다 적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언제나 1이어야 돼. 얘네들의 총합은 언제나 1이야.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확률의 총합을 여기서 왜 써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썼기 때문에 얘네들의 확률의 총합이, 그러니까 1이 안 되면 우리가 확률 분포를 잘못 만든 거야.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생각해야 되니까 4분의 1 A, 4분의 1, 8분의 3 더했을 때 1이어야 합니다. 1이어야 합니다. 다 더해서 A 더하기 8분의 7이 1이어야 하므로 따라서 A라는 값은 8분의 1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확률 값을 이제 여기서 이런 확률 상황들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요. x가 1이다 또는 x가 3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사이의 접속사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확률을 더하기로 했지. 또는은 덧셈 정리를 쓰는 거야. x가 1일 때의 확률과 x가 3일 때의 확률을 나눠서 이들을 각각 더해 주시면 됩니다. 1일 때 8분의 1, 3일 때 8분의 3 더해서 2분의 1 되겠죠? 8분의 4 되니까 얘네들은 두 개 더하면 2분의 1 되는 거야. 그치? 세 번째, 여기서 원하는 게 x가 2 이상일 확률이야. 하지만 얘네들은 2 이상이면 2일 때하고 3일 때 두 개밖에 없는 거지. 그지? 2 이상인 이 상황은 확률이 x가 1일 때하고 2일 때하고 x가 3일 때의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8분의 3, 4분의 1 더해서 얘네들은 8분의 5라는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연속 확률 변수뿐만 아니라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뿐만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도 마찬가지고 뭔가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81쪽 상단에 보시면 81쪽 위에 보면 확률 질량함수가 갖는 어떤 성질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확률 질량함수가 아니라 확률 분포를 하나씩 다 표현하는 경우도 다 마찬가지야. 첫 번째, 모든 확률 값은 0 이상 1 이하의 범위에 들어오겠죠. 이 안에 써지는 모든 확률 값은 0과 1 사이에 써질 수밖에 없다. 응? 두 번째, 확률의 총합.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i 자리에 p1, p2, p3 해서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모두 다 더하면 이 값은 1이어야 한다. 1이어야 된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그치? 세 번째, 어떤 확률 값을 지금처럼 범위로 주어지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범위가 pi부터 pj, pi부터 p가 아니라 여기서는 xi가 되겠죠.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이 xi부터 xj까지가 있으면 이 안에 포함되는 각각에 대한 확률 xi일 때 그 다음에 나오는 xi 플러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xi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해져서 맨 마지막에 x가 j로 끝나는 범위까지에 대한 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확률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1 이상 3 이하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 이상일 때, 2일 때, 3일 때, 2 이하일 때, 그럼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그 확률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확률 분포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82쪽에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자, 필수예제 1번에 확률 질량함수를 줬어요. 확률 질량함수 x, px가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k 마이너스 5분의 x 그 다음에 k 플러스 20분의 x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1과 1일 때 0일 때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1, 2, 3일 때 지금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확률 질량함수 안에서 k라는 문자의 값을 우리 지금 몰라요. 근데 k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하니까. 지금 어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확률 값들의 총합은 언제나 1이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용하게 되면 주어져 있는 값들에다가 0, 마이너스 1하고 1, 0부터 집어넣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확률을 다 더할 거야. 이 x가 0, 마이너스 1일 때부터 x가
1일 때, 0일 때, 그 다음에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 값들을 다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 더하기 5분의 1, x에다 0 집어넣으면 k만 남을 거고, 1, 2, 3은 아래다 대입해야 되지? k 더하기 20분의 1, k 더하기 20분의 2, k 더하기 20분의 3. 모두 다 더하면 k가 5개, 5k. 5분의 1, 20분의 5, 4로 놓고 보면 20분의 4, 20분의 5, 20분의 7, 20분의 10, 2분의 1. 그리고 이 값은 1이어야 합니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5k가 2분의 1과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k라는 값은 10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치? 확률의 총합, 응? 시그마. 이 안에 들어있는 확률 값들의 총합은 1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와 있는 이 1번 문제를 풀 수 있고, k 값을 결정했습니다. k가 지금 현재 10분의 1이야. 이 자리가 10분의 1. 여기도 10분의 1인 거야. 자, 이걸 두고 1 이상 3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요. x가 1 이상 3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1 이상 확률 분포기 때문에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 세 개의 확률을 더하면 되겠지? 1, 2, 3의 확률은 이 아래에 있는 함수를 따라가겠죠? 그치? 10분의 1이 20분의 2니까 1 들어가면 20분의 3, 2 들어가면 20분의 4, 3 들어가면 20분의 5가 될 거야. 저 K를 10분의 1로 놓고 계산한 거야. 하나 더하면 20분의 12, 20분의 12, 5분의 3.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하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앞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각각의 확률들은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두 번째,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되지.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범위 안에서의 확률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구하면 되죠. 이상 확률 분포의 경우에는 여기에 x에 등호가 있고 없고가 영향을 줘요. 연속일 때는 이 등호가 영향을 안 주거든. 근데 2, 3일 때는 등호가 영향을 주고, 얘가 원하는 건 x가 2일 때의 확률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지.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긴 등호가 있으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따질 수 있지만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확률 변수 x는 2밖에 없어요. 그치? 부등호의 영향을 받는 거야. 등호가 있고 없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률의 총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맨 마지막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부분분수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 부분분수 나눠서 얘네들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될 거야. 좋아요.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필수예제 2번. 검은 공 2개와 흰 공 4개. 검은 공 2개와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시행이야. 시행. 공 3개를 꺼낼 거야. 주머니에서. 자,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 이걸 확률 변수 x를 하래요. 검은 공의 개수는 3개를 뽑을 거니까, 그러면 안 나오거나 1개 나오거나 2개 나올 수 있겠네? 3개는 불가능해. 왜? 검은 공이 2개밖에 없어요. 그 안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 검은 공이 2개, 흰 공이 4개 있는 상황에서 이 안에서 3개의 공을 꺼낸다. 우리가 꺼내고자 하는 검은 공의 개수. 검은 공의 개수가
이게 확률 변수 x이기 때문에 x라는 값은 0과 1과 2 세 가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지.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확률 질량함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확률 질량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검은 공의 개수를 x라고 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안에 들어있는 6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뽑습니다. 배열은 안 하죠. 그래서 C를 쓸 거야. 63분의 6개 중에 3개를 뽑을 거야. 검은 공을 X개 뽑았습니다. 검은 공 2개 중에서 X개를 뽑고 그럼 나머지 내가 뽑지 않은 나머지 공은 4개 중에서 3 빼기 X만큼을 뽑아야겠죠. 그치? 맞아. 그리고 여기 있는 X라고 하는 작은 X는 0과 1과 2가 가능합니다. 라고 써놓은 이 식이 바로 확률 질량함수가 됩니다. 오케이. 뭐 간단하게 63 정도는 계산할 수 있다라면 이 자리에다 우리가 20을 써놓고 이제 확률 분포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려면 결국에는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확률 분포 표 안에다가 각각의 확률 값들을 적어야 되니까 확률 변수 x 그에 따른 확률값 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계산되어 뭐 걔는 항상 1이겠죠. 오케이? 먼저 x에다가 0을 집어넣을까? 2C0 4C 3 그러면 20분의 4만 남겠는데 20분의 4 뭐 특별히 약분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어차피 통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답지를 적을 때는 통분 약분을 다 해야겠지. 근데 내가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약분을 안 해놓고 풀게. 20분의 4 두 번째 경우도 얘네 분모는 전부 다 20이니까 1 들어가면 2 곱하기 4C2가 되겠지. 2 곱하기 2C1 4C2 2 곱하기 6 12가 될 거야. 보통 이렇게 두 개를 구하고 마지막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둘이 더해서 1이 되게 4까지 더하면 1 돼야 되니까 20분의 16이니까 여기도 4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한번 합니다. 여기다 2 대입하면 2C2 4C3 맞네. 곱하면 4 되는 거. 그치?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수들이 같은 분모를 갖네. 여기 나와 있는 게 5분의 1, 5분의 3, 5분의 1. 분모가 같으니까 붙여 쓰겠습니다. 5분의 1, 5분의 3, 5분의 1. 세 번째 질문은 이 안에서 검은 공이 1개 이하. 검은 공이 1개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안에서 1 이하에 해당되는 건 저 두 개. x가 0일 때의 확률과 x가 1일 때의 확률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5분의 1, 5분의 3, 5분의 4가 될 거야. 뭐 지금은 사실 3개밖에 없어서 1 이하의 확률을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만약에 저쪽이 좀 많다라면 우리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1에서 x가 2일 확률을 빼주는 거죠. 1 이하가 아닌 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6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1 빼기 5분의 1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5분의 4를 구하는 것도 괜찮겠죠. 확률 변수가 많으면 얘가 한 0부터 한 10까지 있어. 근데 9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0부터 9까지 더하는 것보다 차라리 10인 경우 하나를 빼주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야. 그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면 6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조금 편하게 구할 수도 있다. 알겠니? 어떤 주어진 시행과 확률 변수의 값을 가지고 확률 질량함수, 확률 분포표, 확률값을 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게끔 하는. 지금 2-2번처럼 2-2번에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때 이 안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는 0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우리가 얘 인수분해 할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라고 인수분해 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뀌는 거야. 응? 이 주어진 확률값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x가 1일 때의 확률과 x가 5일 때의 확률을 더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제? 이 자리에 들어오는 표현이 이렇게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결국 2차 방정식이니까 쟤를 풀어주게 되면 이게 또는으로 연결된 두 가지 확률 변수의 값에 대한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시면 된다. 이해가나?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갈까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률 분포라는 표현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이 확률과 통계에 들어있는 통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통계라기보다는 확률을 활용하고 있는 확률 분포라는 이름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확률 분포. 확률의 분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평균이나 분산표준 편차를 구할 때 조금은 번거로운 일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통계적 자료를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값, 평균과 산포도, 분산과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구해 나가야 되는데 평균은 전체 별량의 값을 더한 다음에 우리가 전체 별량의 개수로 나눠야 되지. 그런데 확률이 어떤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잖아. 그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확률 값이라고 하는 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우리가 확률을 구한단 말이지. 지금 여기에 이미 전체 개수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 확률값을 이용하면 전체 개수로 나눠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미 나눠져 있으니까. 생각해봐. 어떤 별량이 x1, x2, x3라는 게 있다라고 합시다. 세 개의 별량값이 세 개의 별량값이 세 가지가 있어. x1이 f1개가 있고 x2가 f2개가 있고 x3가 f3개만큼 있어. 그리고 이들을 다 더해주면 이게 별량의 총합이거든. 이 별량의 총합을 전체 개수로 나눠야겠지. 그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얘네들을 분리해서 써보면 n분의 f1 x2 곱하기 n분의 f2 x3 곱하기 n분의 f3라고 썼을 때 여기 나와 있는 n분의 f1, n분의 f2, n분의 f3라고 하는 이 값이 전체 개수분의 이것의 개수잖아. 그럼 x1이라는 걸 뽑는 이게 확률이 되는 거야. p1. 이것도 전체 개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해당하는 개수니까 이것도 확률이 될 거고 얘도 확률이 될 거라는 얘기지.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x1 곱하기 p1, x2 곱하기 p2, x3 곱하기 p3. 이러면 얘가 평균을 구하는 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대값이라는 표현으로 쓸 겁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어떤 내가 우연에 의해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흔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대한다라는 이 의미에서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쓸 거라고. 특히 확률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바로 평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어가 그래. 평균이 우리가 보통 민으로 쓰나요? 그래서 우리가 m이라는 문자를 많이 쓰지. 평균을 m이라고 많이 줘요.
근데 이제 기대값은 그대로 expectation value라고 해서 PION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기대값은 2라는 문자를 이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2. 그래서 기대값은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해서 평균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기호를 많이 쓸 거다. 이게 평균을 의미하는 거야. 어떤 이상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지금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좀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렸고, 자, 주어져 있는 교재 84쪽에 보면 이상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우리가 평균이라는 표현을 기대값이라고 쓰는 거다.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x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라는 의미로 쓸 거고, 얘네들은 xi, pi x1, p1, x2, p2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해서 xn, pn 좀 줄였을까요? 시그마 xi, pi x1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i라는 이 자리가 확률 변수의 값이라고 하면 i가 1부터 n까지에 대한 이들에 대한 총합 확률 변수하고 위에 있는 거하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그러면 이 위에 써져 있는 게 확률 변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게 이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게 확률 값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두 개를 곱하라는 뜻이야. 맨 앞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막 곱해서 계속 곱해. 그런 다음에 다 더해. 그러면 뭐가 나온다? 평균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네? 평균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별량의 총합을 전체 개수로 나눠야 되는데 그 각각의 별량에 대한 개수와 나누어 준 값을 놓고 봤더니 그 값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확률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미 확률에 나눠져 있다. 위아래를 곱해서 다 더해라. 위아래 곱해서 다 더하면 얘네들이 기대값이 된다. 기대값. 알겠어? 이 시그마의 의미 이해하시죠? 더하라는 뜻입니다.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해라. 우리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렇게 해서 구해 나갈 거고, 이게 대표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분산은 어떻게 할 거냐? 분산이라고 하는 건 분산의 정의가 뭐였죠? 분산은 기호가 똑같아요. V를 쓸 겁니다. 대문자 V를 써서 확률 변수 X의 분산. 분산은 기억하십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가 뭐였지?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는 거지. 그래? 별량 마이너스 평균. 별량 마이너스 평균에 대한 이거에 대한 평균이야. 우리 평균을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xi-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거의 제곱에 대한 평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평균은 이 자리에 이제 확률 변수 x로 표현되겠죠. 확률 변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이야. 분산은 x 빼기 m의 제곱의 전체 평균을 구하면 그게 분산이 됩니다. 이 대원칙입니다. 근데 이런들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하면 편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저기 나와 있는 기호를 똑같이 써보면 x1-m의 제곱에다가 이제 평균 구할 때 우리가 여기다 확률 곱하기로 했지. 확률을 곱하면 그것만으로 이제 확률을 곱하면 그것만으로 이미 별량을 곱하고 별량의 이 개수를 곱하고
다시 나눠준 거야. 두 번째도 x2 마이너스 m의 제곱 p2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하면 맨 마지막에 x n 마이너스 m 제곱의 pn 이거까지 다 곱해서 더하면 이게 바로 분산이 되는 거야. 분산. 자, 이 분산을 제가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한 3개만 잡을게요. x1 마이너스 m의 제곱의 pi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m의 제곱의 p2 이 p1 그 다음에 x3 마이너스 m의 제곱의 p3 3개만 가지고 할게요. 별량이 3개밖에 없어. 이게 정했다고 하면 전개할까요? 얘네들을 전개하면 이거 꼴보기 싫은데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그냥 다 더했다. 뭐 시그마 쓰면 되니까. 시그마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xi의 pi 플러스 m 제곱의 pi 앞에 거 xi 마이너스 m의 제곱을 전개한 다음에 pi를 전부 다 분배한 거야. 오케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을 우리 m이라는 소문자로 표현한 거야. 평균이니까 m이라고 쓰고 저 평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 정리한 거야. 여기 써놓은 이 값을 잘 보시면 여기 xi하고 pi 곱한 거 있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i, pi 곱해서 다 더하면 얘가 평균이 되는 거야. 한번 쓸까? 내가 얘네들 다 분리해서 쓸게요.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2m의 xi, pi 그 다음 플러스 m 제곱에 자 이렇게 써놓을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이 확률 변수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시그마 밖으로 못 나갔고 요거는 상수야 상수.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뺀 거야. 요것도 상수니까 앞으로 뺀 거야. 자 이제 잘 보면 이게 뭐라고? 요게 m이라고 m. 그지? 야 이게 의미하는 건 뭐지? 확률을 다 더한 거지. 그럼 얼마야? 확률 다 더하면 확률의 총합 1. 알아들어? 요 뒷부분만 봐봐. 얘가 m이니까 얘가 곱하면 마이너스 2m제곱 되는 거지. 이 뒤에 있는 게 얘가 1이니까 m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떤 결과가 남냐면 시그마 xi의 제곱에 pi 마이너스 m제곱만 남았지.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분산의 정의 얘를 가지고 내가 펼친 거야. 저걸 가지고 쭉 펼쳐서 내려왔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이게 의미하는 건 xi의 제곱 확률 변수 x의 제곱에 확률을 곱했지. 다 더했지. 그럼 평균을 구한 거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을 구한 거야. 누구의 x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야. x제곱의 평균. 아니? 그리고 이거는 m이니까 얘는 평균의 제곱을 한 거지. 응? 쟤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앞으로 요 식을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응? 내가 밑에다 바로 붙여볼까 얘를? 분산을 구하는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하지만 구하는 계산식은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겁니다. 확률 변수 x의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을 재평, 평제 공식이라고 해서 분산을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은 재평, 평제를 제일 많이 쓸 겁니다.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으로 우리는 계산을 할 거다. 분산의 계산 방식입니다.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의 계산식은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다. 기억해. 정말 많이 쓸 거야. 분산은 다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이런 계산식으로부터 이제 뭐 분산도 구할 수 있어요. 표준 편차는 따로 할 필요 없죠. 표준 편차는 우리 어떻게 되지? 표준 편차는 뭐야?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분. 말이 길죠? 줄일까?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루트 분산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표준 편차는 뭐다? 루트 분산. 루트 분산. 표준 편차를 따로 구하지 않을 거예요. 왜?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것은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분산을 구해서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평균은 xi, pi의 총합. 확률 변수 x와 확률값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게 평균. 기대값이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정의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여기서 여러분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편차의 총합은 얼마지? 편차의 총합은 0이죠. 0. 편차의 총합은 0이야. 아니? 편차의 총합은 0이야. 확률의 총합은 1이고 확률의 총합은 1이고 편차의 총합.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편차의 총합은 0이야. 0.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의 정의식. 그리고 저놈을 계산하는 방법은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재평, 평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루트 분산. 기억해라. 정말 중요하게 많이 쓰일 것이다. 이들을 계산하다 보면 확률 변수에다가 변화를 줘요. 확률 변수에다가 변화를 줍니다. 확률 변수에다 변화를 줘서 확률 변수 x를 여기다가 2를 곱했다고 할까? 2를 곱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다 2배를 다 했다는 얘기야. 2, 4, 6이 된 거야. 응?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바뀌지? 1, 2, 3의 평균은 얼마야? 그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2 되지? 2, 4, 6의 평균은 4가 되죠. 평균이 어떻게 됐어? 눈 떠라, 이씨. 서혜야! 너 자꾸 앞에다 주는 거야? 너도 자라. 뛰어. 둘 다 그러고 기대고 있으면 넘어져. 뭘 안 넘어져? 저것들 둘이서. 다시 봐봐.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확률 변수 x가 1, 2, 3이야. 그러니까 확률 값이가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별량이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가 있어.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그 평균 값이 이놈의 평균이 2라고. 근데 얘네들을 전부 다 2배를 하면 이놈의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4가 되겠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평균이 2배가 됐다는 얘기야.
세배를 해볼까? 세배를 하면 369가 되고 이들의 평균은 6이 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어떤 별량이 2배가 되면 2배, 평균도 2배, 3배가 되면 평균도 3배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 3x에다가 3을 더했어. 2를 더했어. 2를 더했다고 합시다. 여기다 전부 다 2를 더하면 5하고 8하고 11이 되겠지. 그치? 이걸 3개 더하면 24 나와. 24. 3으로 나누면 이들의 평균은 8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확률 변수에 2를 더했더니 얘네들도 전부 다 2배가 된 거지. 2가 더해진 거지. 응? 평균이라고 하는 건 평균은 확률 변수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하잖아.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평균에 a가 곱해지고 b가 더해진다고. 평균은 확률 변수가 변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렇다면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편차를 구해볼까? 편차? 평균이 2니까 1 빼기 2, 편차가 마이너스 1이야. 2에서 2 빼면 0 되고 3에서 2 빼면 1 되겠지.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하면 얘는 3분의 2라는 분산을 가져요. 분산이 3분의 2가 됐어. 오케이? 요놈도 마찬가지야. 주어진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2, 0, 2가 되고, 그치? 편차도 2배가 된 거야. 어? 그리고 여기다가 제곱을 해서 더하면 4, 0, 4니까 얘는 분산이 3분의 8이 돼요. 오? 일로 넘어올 때 4배가 된 거야. 4배가. 확률 변수는 2배가 됐는데 분산은 4배가 됐어. 얘가 3이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 3이 곱해져 있으면 마이너스 3, 0, 3이니까 이거 9, 0, 9 3분의 18 3분의 18이 돼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의 9배가 된 거지.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을 2배하고 3배 하면 편차도 2배, 3배가 돼. 근데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는 얘네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내지. 그러다 보니까 제곱이 되고 다 제곱이 되는 거야. 제곱. 요놈은 평균이 8이니까 분산을 구해보면 편차를 구하면 2가 더해졌는데 편차는 달라지지 않았지. 왜냐하면 평균이 같이 이만큼 늘어나니까 더해지거나 빼진 것에 대해서는 편차가 영향을 안 받아요. 편차가 영향을 안 받아. 분산은 ax 더하기 b라는 확률 변수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하잖아. 그러면 곱한 값은 영향을 주는데 더한 값은 영향을 안 줘. 곱한 값은 영향을 주는데 더한 값은 영향을 안 줘. 얘는 영향이 없어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은 a제곱에 원래 주어진 분산에 곱해진 값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야. a제곱의 vx가 되는 거지. 평균은 a 곱하고 b 더하고 분산은 a의 제곱만 곱해주면 된다. 평균 편차는 여기다 우리 지금 구한 것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니까 a 곱하기 시그마 x.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그냥 a의 절대값만 곱해주면 되고 분산만 구하면 루트 씌우면 되니까 얘는 뭐 별거 아닌데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으라고. 확률 변수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하면 평균은 a를 곱하고 b를 더할 거야. 그런데 분산은 어떻게 해? 분산은 a의 제곱을 곱할 거야. a의 제곱만 곱할 거야. b는 더해지거나 빼진 값은 영향을 주지 않아. 요 이야기가 페이지 88쪽 보시겠습니까? 88쪽에 이상확률 변수 ax 더하기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어떤 변화, 이 변화가 ax 더하기 b의 평균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x의 평균에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거고 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분산에 a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절대값 a를 곱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하던 얘기 계속 이어서 이제 문제들 풀면서 적용을 한번 쭉 해보자. 팔십오 쪽에 하나 문제를 먼저 풀고 갈게요.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2고 x제곱의 평균이 13이다. 자, 이걸 가지고 분산을 구하세요. 분산은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분산을 구할 때 제평평제를 쓸 줄 아느냐?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분산을 구할 줄 아느냐? 이걸 묻는 거야. 주어져 있는 제곱의 평균이 13, 평균이 2니까 제곱하면 4. 따라서 분산은 9가 됩니다. 분산은 9.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9, 3이 표준 편차가 된다.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확률 변수 x가 1과 2와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그들에 대한 확률값이 8분의 3, 8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1, 8분의 1, 4가 있었네. 다 더하면 1이 되는 이런 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균은 위아래 곱하는 거라 그랬어요. 1하고 8분의 3 곱해서 8분의 3, 8분의 6, 8분의 3, 8분의 4 위아래 다 곱해서 더하시면 8분의 16 평균이 2가 됩니다. 평균이 2. 그리고 분산을 구하기 전에 x제곱의 평균을 구할까? x제곱의 값을 여기 위에다 적어보면 x제곱이 1, 4, 9, 16이 되겠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그리고 나서 파란색과 8분의 3, 1과 8분의 3, 4와 8분의 3, 9와 8분의 1, 16과 8분의 1을 곱하는 게 x제곱의 평균인 거야. 8분의 3, 8분의 12, 8분의 9, 8분의 16. x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이들을 더하면 15, 24 여기까지 더하면 40인가요? 5가 나옵니다. 8분의 40 5가 나왔어. 그러면 분산은 이게 어떻게 구해? 분산은 x제곱의 평균 5에서 평균의 제곱 2의 제곱 4를 빼주면 얘가 분산이 되겠죠. 그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표준 편차도 1이 되겠지. 우린 이제 이 일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확률 분포의 상태로부터 평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것들을 구해나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야. 86쪽에 필수제 3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1, 2, 3이 있고 그들이 갖는 확률값이 x가 x일 때 5분의 2의 a, b 문제가 여기서 원하는 이 문제 자체가 a하고 b라는 두 가지 확률을 몰라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와 b를 구할 수 있다. 평균이 2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확률의 총합은 1인 거야. 확률의 총합은 1, 5분의 2 A,
B를 더해서 1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5분의 3이어야 한다. 하나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평균을 이용하면 되죠. 위아래 곱하라 그랬습니다. 2A 3B 이 값이 2여야 합니다. 따라서 2A 더하기 3B의 값이 5분의 7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확률의 총합 조건과 그 다음에 평균에 대한 조건 두 개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그제? 연립방정식을 풀자고 위에다가 2배해서 아래서 위에 걸 빼면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5분의 7에서 5분의 6 빼면 5분의 1. B가 5분의 1 나와요. B가 5분의 1이면 A는 5분의 2가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A와 B라는 값이 A가 5분의 2, B는 5분의 1이라고 해서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분산. 평균이 2지. 이럴 때는 우리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한번 이용해 볼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 왜? 평균이 딱 정수니까 편차값들이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1의 편차는 1 빼기 2. 얘는 마이너스 1이 편차가 되고 얘는 편차가 0이고 얘는 편차가 1이에요.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얘네들을 제곱할 거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산은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5분의 2. 그 다음에 0의 제곱 곱하기 뭐 쓸 필요 없죠. 이거 0이니까 어차피 1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5분의 2, 5분의 1 분산이 5분의 3이네. 그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이용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기 나와 있는 평균값이 저기 나와 있는 숫자하고 같아요. 그러면 편차를 이용해도 돼. 그래도 어렵지 않잖아. 계산하기가. 우리가 재평평제를 쓰는 이유는 이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편차 계산하는 게 더 지저분해져. 그럴 때는 재평평제가 훨씬 편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값 중에 하나가 평균값으로 딱 주어지게 되면 그걸 편차로 계산해도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해도 불편하지 않다. 분산이 5분의 4 나와야 돼. A가 5분의 2, A하고 B의 값은 A하고 B가 바뀌었어요. 2 곱하면 이게 5분의 1. 뭘 잘못했지? 3B. 내가 2를 곱했어. 2A, 2B. 5분의 6. 그럼 아래서 위에 거 빼면 B는 5분의 1. 맞는데? 5분의 3? 그렇구나. 여기 5분의 8이다. 이 5분의 10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5분의 2가 되고 얘가 5분의 1이 되는 게 맞네. 그럼 여기가 5분의 1 될 거고 여기가 5분의 2 되니까 얘네들은 5분의 4가 되는 게 맞겠다. 뺄셈 하나 잘못했습니다. 다 망했다. 오케이. 4번으로 갑시다. 4번. 지금 여기서 풀었던 필수인이 3번처럼 이렇게 확률분포 표를 주면 그나마 나은데 여러분들이 확률분포표를 다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나와 있는 4번처럼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해야 돼요. 자, 노란 공 3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노란 공 3개와 파란 공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확률 변수 x는 나오는 파란 공의 개수. 파란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라 하면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이게 제일 지랄 같은 문제야.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잘 돼요. 서술형으로. x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생각해봐. 이 상황을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들어야 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알아야 되지. 분산을 알려면 평균을 알아야 돼요. 평균을 구해야 돼. 확률 분포, 평균 구해야 돼. 그리고 나서 뭐 재평평제를 이용하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이용하든 분산을 구해야 돼. 그리고 루트를 씌워야 표준편차가 나오니까 이 표준편차 구하라는 문제 하나가 결국에는 이 확률 분포의 전체를 다 써먹어야 돼.
정말 나쁜 문제죠. 문제는 두 줄인데 여기 써져 있는 이 풀이보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풀이가 훨씬 깁니다. 가자고. 두 개를 뽑았으니까 파란 공이 나올 수 있는 건 안 나오거나 한 개 나오거나 두 개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확률 변수 x는 0, 1, 2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겠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확률 분포표를 x가 x에 대해서 쭉 확률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6개 중에 5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5C. 분모는 다 10이 돼야 되겠죠? 분모는 10이랍니다. 파란 공이 하나도 뽑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노란 공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3C2. 3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란 공 하나, 파란 공 하나 뽑힌다. 3C1에다가 2C1. 얘네들을 곱해야 되니까 6이 되겠네. 여기 6이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가 확실하다면 마지막은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1이라고 쓰시면 되죠. 왜? 다 더해서 1이어야 되니까. 평균 구합니다. 평균은 위아래 곱할 거야. 0 곱하면 10분의 6, 10분의 2.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은 10분의 8, 10분의 8 나오죠. 5분의 4가 됩니다. 평균이 5분의 4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평균이 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x제곱의 평균을 구해라. 제평평대가 훨씬 편하다. 제곱을 구하면 0, 1, 4가 될 거니까 얘네들하고 곱해서 구하면 어차피 얘는 0이고 10분의 6, 10분의 4. x제곱의 평균은 1이네요. 그치? 그럼 이제 분산 구해야지. 분산 vx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25분의 16을 빼겠죠. 25분의 9가 나와요. 분산이 25분의 9예요. 우리한테 원하는 건 표준 편차를 원하고 있으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5분의 3이 분산이 됩니다. 표준 편차가 됩니다. 표준 편차. 아시겠습니까? 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봐야 돼. 만렙에 있는 것도 풀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풀어가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확률 변수 x의 1차적 변환, 1차적인 변환이죠. 1차적인 어떤 변화를 주는 건 ax 더하기 b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어떤 확률 변수에다가 이런 식의 변화를 줬을 때 평균은 둘 다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 a도 곱해야 되고 b도 더해야 돼. 하지만 분산은 b의 영향은 안 받아요. a 제곱 곱하기 분산하시면 됩니다. a 제곱 곱하기 분산. 표준 편차는 절대값 a 곱하기 표준 편차 하시면 된다. 88쪽 하단에 1번 문제 하나 있습니다. 보면 평균이 5고 분산이 2다. 얘네들 가지고 2x의 평균을 구하고 2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표준 편차도 구해야 되네. 표준 편차. 그리고 또 하나는 3x 빼기 4. 3x 빼기 4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어차피 2배 했으니까 얘는 10이 될 거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구하는 거라 했어. 2의 제곱 곱하기 9, 36. 사실 분산을 구하면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돼요. 6 이렇게 하면 되지. 3x 더하기 4 그 3 곱하고 3 곱하기 5 빼기 4 이렇게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야. 평균은 3도 곱하고 4도 빼야 되는 거야. 근데 분산은 그러지 않죠? 분산은 3의 제곱 곱하기 분산 99, 81 이게 구할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9라고 나타하면 되겠죠? 오케이? 할 줄 알아야 돼. 89쪽에 5번 문제 볼까요? 89쪽에 5번. 평균이 3이고 분산이 4인 평균이 3이고 분산이 4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어떤 y라는 확률 변수가 ax 더하기 b라는 이런 상태를 따라가고 있대. 이랬을 때 이 y의 평균이 7. 이 y의 분산이 64다.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해라. a는 양수랍니다. a는 양수. 얘네들은 이 y의 의미가 이런 거잖아. ax 더하기 b를 해서 이게 7이 됐다는 얘기니까 x의 평균이 3이면 3a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지. 평균은 a 곱하고 b 더하는 거니까 3에다가 a 곱하고 b 더하는 거고, 분산은 ax 더하기 b의 분산이 64래. 이 얘기는 a 제곱에다가 a 제곱 곱하기 4를 했더니 64가 되더라 라고 준 거예요. 이해하세요? 따라서 a 제곱이 16이므로 a가 양수니까 a는 4라고 구할 수 있고, a 자리에 4 집어넣으면 12, b는 마이너스 5 되겠는데? 맞니?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 b의 값은 마이너스 20이라고 답을 해야겠는데? 이해가 돼? 뭐 연립방정식 푸는 형태의 문제도 보이네. 앞에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연습 이후에 91쪽의 이야기들도 연결시킬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앞에 거 연습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이어서 가고요. 89쪽까지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서 만렙은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렙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ax 더하기 b까지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77쪽까지 할까? 77쪽. 만렙은 77쪽까지. 만렙 77쪽. 그 다음에 개념 유형으로는 89쪽. 유형편 같이 풀고 계시는 분들은 유형편 40쪽까지 문제 풀 수 있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